그걸 제가 도지생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둑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포리작물을 심으실 때는 두둑을 무릎만큼은 높아야 배수가 잘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배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실제로 약초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두둑을 요만큼만 심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막상 하면은 그만큼 짓거든요. 저는 콤바인 빌려갖고 15만원 주고 2번 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삼은 실제로 무릎만큼 높습니다. 인삼 바깥이면. 그 다음에 계약재배를 하실 때 주변 환경에서 재배가 잘 되는 약초를 계약재배를 같이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재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하나 배우게 되실 건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 뜻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 생략의 핵심은 차갑고 풍, 바람, 그리고 냉, 이거 냉이에요. 냉과 물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농사밭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잎으로 따는 거는 낮아도 되는데 뿌리 생략들은 좀 두둑의 높이를 좀 높게 해보세요. 50cm 이상을 해보시면 재미가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분이 올라가는 속도도 늦어지니까 지속적으로 양분이 주입이 되는 시간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시라고요. 아까 얘기한 천궁 있잖아요. 천궁. 천궁이 사천성에서 그 사천을 따서 천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도 재배 약재 지혜를 붙여서 따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돼야만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북 약초 현장에 가시면 다양한 약초들이 뭐 영천에 시오하고 익노초 작약도 있지만 그런 게 있고 상주에 가면 택사, 두충, 홍화, 작약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약재가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재배하기가 좀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원에 계시지만 내가 뭔가를 재배하고 싶다 내 근처 땅에 이러고 싶으면 내 땅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땅이 지능이 많은데 약초 재배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2% 재배하는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면 되겠죠. 내 땅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가요 이러면 이게 사질양통, 약간의 모래에 약간의 진흙을 섞어서 재배를 시키면 한약 재배에 적집니다. 이건 꼭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야흐로 허브 클러스터, 그러니까 한약이 한 군락에서 많이 나도록 재배를 활성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대구 가시면 사과 안 나와요? 대구 사과 없어요 거의. 물론 조금 나오죠. 가수가 남았으니까. 대구 사과는 전부 다 강원도로 올라간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구는 사과가 없어요. 대신에 대구는 지금 대추가 많습니다. 그 대추도 전부 못 나와요. 그래서 대추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경북에 갔다 대구나 경북 영천이나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논산이나 이런 데도 가요. 그래서 생산량의 대다수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활성화가 대구에서 대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추가 막판에 재배할 때 열매 과실은 굵기자도 그렇고 옹자도 그렇고 적당량의 농약을 쳐야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많이 쳤는데 요즘에는 못 칩니다. 친환경이 붙으면 농약 검출을 해서 많이 나오면 탈락돼요. 친환경에서. 그래서 인삼공사였거든요. 대추 들어갈 때 막판에 일주일 동안 농약도 안 쳐요. 검사니까. 안 치는데도 커요. 그러니까 재배기술이 농약을 안 쳐도 재배기술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추는 바로 현장에서 따로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정성이 확보가 된 대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추가 인삼공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애들 약에도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대추는 여러 음식, 여러 한약을 넣을 때 부작용이 많을 것 같으면 생강과 대추를 넣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삼조리라고 부르는데 그 대추도 이런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추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대추 드실 때는요, 대추 꼭 껍데기 벗기셔야 돼요. 그 껍데기를 안 벗기실 거면 그냥 반으로 잘라서 넣으세요. 대추는 약성이 굉장히 그 과실 부분 겉이 굉장히 딱딱해서 오랫동안 달면 상투,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약물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빻아서 하시던지 잘 씻었다가 반씩 쪼개서 쓰세요. 저도 대추할 때 저는 다 씻어서 갈아서 씁니다.
갈아서 넣어버려요. 왜냐면 씨앗을 빼야 되거든요. 갈아서 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댁에서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삼계탕 드실 때 대추 넣었을 때 빵빵한 거 많이 보셨죠? 네. 그 약속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삼계탕 집에 혹시 가끔 오면 좀 장어탕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제가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니까 장어탕 하시는 분들이 그쪽 그 장어에 대추 달콤하라고 많이 넣는데 그거 다 잘라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약성이 잘 나가요. 그래야 더 당도도 높고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하셨어요? 네. 아, 좋은 거 명감이네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콩 있잖아요. 콩도 사실은 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콩도 사실 의약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콩을 두부로도 많이 쓰고 두유로도 많이 쓰지만 여기서 나오는 추출 중에 파이토스테롤, 식물 추출 성분이 되면 콜레스테롤 환자들이 먹습니다. 식물 스테롤을 넣습니까요. 콜레스테롤 환자들이 많이 먹고 소이 올리고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 중에서 올리고당 계통을 많이 드시면 장이 좋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로 미국에서는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소프라본제만 따로 빼면 페라민큐, 갱년기 보조제로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콩도 약초예요, 결국에. 근데 약초가 다양하게 여러 세계에서 각각의 유용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초는 미국에서 안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제가 감히 뉴질랜드를 갔다 와서 늘 얘기하는데 현재 한약은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애들이 부잣집 아들들을 녹용을 먹이려고 녹용의 80%를 다 사가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한약은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만 한약이 별로라고 지금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약초 재배하려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스촨성과 지금 내몽고 지방에 대단히 한약 중약이겠죠. 중약 클러스터를 조성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뭐 양양이네 한양이네 얘기 많지만 실질적으로 재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으로. 자, 1999년도에 타임지는 한 해의 트렌드를 나타내잖아요. 전 세계 트렌드를. 기사가 났어요. 어블 메디슨 붐! 약초가 대박이 났다. 라고 기사가 났었어요. 1999년도에 이미.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의약품 약초의 전 단계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약초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가시면 CVS나 뭐 어떤 편의점을 가시면 한 라인 전부 다 식품이지만 다른 라인은 전체가 의약품인 걸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의약품이 약초로 된 게 거의 8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년 현재 미국에서는 약 30조 가까운 280억 불이 건강기능식품, 약초로 된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트렌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약초가 한약을 끓여서 먹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캐슐제도 있고 가래약도 있고 물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초가 다양하게 먹고 있다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자, 호주 갔더니 역삼동 같은 테헤란로에 스퀘어 거리에 T2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거 들어봤어요. 저는 스타벅스인 줄 알았어요. 스타벅스인 줄 알고 들어봤더니 되게 이뻐요. 이쁘죠? 뭔가 약장도 있어요. 약장도 있고 이 티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쁘죠? 이거 약간 일본 티하고 이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오로메스 약초 다방이에요. 약초 다방이 있어요. T2라는 브랜드예요. 16년 동안 저 호주 전역에 38곳이 있고요. 중국 약재를 수입해서도 쓰고 호주 전통 약재를 사용해서 달여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의사나 양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점원한테 나한테 맞는 약초, 내가 두통이 심하다, 아니면 뭐 공자차를 드세요, 박하차를 드세요 이런 식으로 테라피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매출액이 약 675억 정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만 한다면 약초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어렵고
실내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공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스타벅스라고 공차라고 브랜드가 많아요. 수원에도 많거든요. 공차가 조공, 바칠 공차. 임금한테, 황제한테 바친다. 그런 차. 대만에서 차 재배가 잘 되니까 중국 베이징까지 가는 차들을 많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 차들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게 떡고물도 넣어서 된 게 공차예요. 어블벤슨이에요. 그러니까 한약 약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만 제품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말 그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브랜드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주목할 때 주목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채취를 해서 약성을 만들어서 했더니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아직도 쓰고 있는데 폐암이나 말기 암 환자들이 부작용이 심각할 때 쓰는 항암제로 탁솔이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이게 주목나무에서만 나옵니다. 매해 주목나무에서 채취를 해서 의약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항암제도 그 원료가 약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 은행잎인데 은행잎 달여서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은행잎은 나병이 됐을 때 드시면 안 돼요. 부습 상태가 크니까. 요 은행잎을 한번 나중에 달여서 드시는 거 귀찮으시면 요즘에 진콩이 되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청송에 있는 그 은행잎이 독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SK케미칼에서 정제를 해서 독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은행잎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은행 자실체, 그러니까 나중에 과실을 드시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시아노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청산가리 비슷한 성분이에요. 그건 좀 익힌 상태에서 드시고 은행잎은 반드시 구워서 드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잎은 시아노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안하게 끓여서 드시는데 요거를 정제를 해서 이미 의약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으로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약품으로 쓰고 있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처방 전에 꾸준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에이세로스클레로시스라고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죽상 동맥 경화증, 나 스텐트 시술 한번 해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을 넣어서 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은행잎 넣지만 은행잎도 안 되면 아스피린 하나에다가 플라빅스라는 약까지 넣어서 먹어요. 그 약들이 어러벤스. 여러분이 아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만들었어요. 독일의 현지 아스피린 공장을 갔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오리엔탈 메디슨,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독일 사람이 그래요. 너네는 오리엔탈 메디슨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걸 추출해서 의약품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독일은 의료기 한방 의료기 시장이 현재 1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가 1위인 거나 중국이 1위일 줄 알았는데 독일이 현재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독일은 한약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초가 선별이 되면 하나의 의약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의약품의 가치는 이 주목나무로 매해 8,000달러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독일에서는 20억 불, 2조 가까이가 은행나무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셨던 조인스정이라는 처방을 받았을 거예요. 나 관절 좀 안 좋아요 해서 어머니들이 받으신 처방 100% 한약이에요. 위령성 발름 화고철을 넣어서 SK케미칼에서 연구해서 만든 신약이라는 거예요. 100% 한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위장이 안 좋아서 드셨던, 지금은 보험 수가가 끝나서 많이 안 드시는데 스트리엔 처방은 감기 걸리셨을 때 한 번씩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셨던 위장약도 에어에서만 만든 한약이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요, 여러분들이 기침가래가 심해서 아기를 데리고 병원 가실 때 이거 시내추럴 시럽 처방해 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양의 선생님들이. 요거 100% 한약이에요. 요거 아이디업이라고, 유럽에서는 아이디업을 항상 기침 때 먹어요. 여러분 수세미 드셨잖아요. 그죠? 수세미와 같은 원리예요. 요거에다가 황련, 또 얘기하죠? 황련, 황자 오늘 많이 들어가죠? 이 황련이라는 의약품을 넣었더니 아이디어만 먹었던 것보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의약품으로 형성된 게 100% 약초죠? 이것도?
군신 자사가 의약품적으로 굉장히 원리가 크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얼마 전에 네이처 논문지에 이제 한방 처방으로 했더니 단백질 분해하는 합성 능력이나 배설하는 능력이 단일로 쓴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하버드대에서도 동양의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아쉽지만 동양의학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지금 캘리포니아에 제 친구 몇 명이 그 한의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요즘 트렌드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되게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오바마 케어,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 제도가 되면 한의원도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서양에서는 오히려 어블 메디슨, 그러니까 동의 한약을 하나의 보험 적용을 할까라고도 대한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좋은 우엉차 있잖아요. 그거 우엉차 좀 많이 드시잖아요, 지금. 그거 많이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약재를 오랫동안 드시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의 약재를 한 번, 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괜찮아요. 뭐 여러 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약간 담습, 그러니까 배가 약간 부룩하고 아침에 좀 잘 붓는다, 이런 분들은 좀 드셔도 되겠죠. 근데 오랫동안 드시면 약성이 쓰고 차다고요. 부작용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약간 좀 차가우면 완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강삼조리. 생강 약간 넣거나 대추를 조금만 넣으면 되겠죠? 그런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대추가 그 학명도 되게 웃겨요. 영어 이름이 지지푸스 쭈쭈바예요. 대추가 쭈쭈바. 쭈쭈비스라는 성분이 안심작용, 머리를 굉장히 맑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총명탕에도